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캡틴 마블이 오늘 개봉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 왔는데요. 저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캡틴 마블 4DX with 스크린 X로 보고 왔는데요. 일단 가장 많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이 영화가 페미니즘 영화냐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안 본다 본다부터 해서 그래서 막 별점 테러도 하고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제가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 영화는 페미니즘 영화라기보다는 이 여성 히어로인 캐롤 댄버스가 이제 자신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또 이제 당시에 여성의 그 뭐 행동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었던 그 시대상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던 선한 마음이 있는 한 인간이, 한 히어로가 나아가는 뭐 과정 이런 걸 그린 영화지, 굳이 이거를 사상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좀 국한해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형적인 마블 영화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좀 마블 영화답게 센스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히어로를 멋지게 살리면서 또 유머도 잃지 않고 중간중간에 자신들이 해왔던 걸 또 비트는 시도도 있어요. 좋은데 문제는 비트는 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좀 전형적인 마블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그 마블 영화에서 그동안 담습해왔던 단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뒤에서 디테일하게 정리하겠지만, 저는 딱히 이 영화 자체가 어벤져스 4를 위한 그냥 약간 붐업 서비스 이런 영화처럼 보였지, 이 영화만으로 뭔가 대박을 노리고 만든 이런 느낌은 많이 없었던, 그냥 캐롤 댄버스라는 사람이 누군지, 캡틴 마블이 누군지 이해하고 넘어갈 토르 1, 캡틴 아메리카 1, 아이언맨 1 이 느낌으로 그냥 보시는 게 가장 편한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일단 2016년에 영화 룸으로 주연상을 휩쓸었던 브리 라슨이 주연을 맡았다는 소식을 일단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여성 히어로라는 주제를 내세운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봉 전에 시사회를 통해서 굉장히 재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본 영화였는데요. 기대를 많이 하실까요? 예고편에서 느꼈던 여성의 기상이나 어떤 화려한 CG, 다양한 종족과 캐릭터들의 등장, 어벤져스4의 다양한 떡밥 등을 기대하며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더 캡틴 마블 개인적인 영화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진감 넘치는 육탄전이나 캐릭터들 간의 치열한 매력 다툼이 부족하게 좀 느껴졌기 때문에 뭔가 완성도가 있었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를 마블 영화로 좀 따지자면 작년에 있었던 블랙 팬서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캡틴 마블의 심오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캐롤 댄버스가 이 스크럴과의 접촉으로 어렴풋이 떠오른 자신의 그 기억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지구에서 이 닉 퓨리와 함께 버디무비 형식으로 기억을 찾는 그런 과정, 그리고 뭐 자신에 대해서 이제 뭐 각성하고 숨겨진 진실을 맞이하고 악에 맞선다, 오히려 전형적인 히어로 영화의 느낌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 자체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그림자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캡틴 아메리카는 남자지만 당시에 그 왜소한 그 몸, 그리고 조금 밀리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좀 무시를 당했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행동하는 용기, 뭐 이런 게 있었던 사람이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이제 캡틴 마블은 시대상에서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가지고 있는 기지나 이런 걸 펼치지 못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녀는 일어났다, 항상 맞서 왔다, 이런 느낌을 주면서 캡틴 아메리카의 여성 버전 그런 거에 좀 더 상위 호환 뭐 이런 느낌을 좀 더 주려고 노력한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캡틴 아메리카는 조금만 강해졌는데 이분은 타일지구의 그 기술로 엄청나게 강해지는 바람에 너무나 이제 강력해진 파워로,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 결정 지을 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뭐 자신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캡틴 마블은 워낙에 힘이 강대하다 보니까 종결자가 돼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어벤져스의 희망이다, 타노스와의 결판을 낼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강력한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캡틴 아메리카보다 인간미에서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닉 퓨리가 많이 풀어주고, 오히려 외계인인 스크럴, 이 탈로스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스도 상당히 귀여운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 영화에서 캡틴 마블이 가져가지 못하는 좀
취약점을 그 캐릭터들로 많이 채워 나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액션 장면 자체가 의외로 비행기도 많이 나오고 전투 씬이 많았어요. 관람을 또 제가 그 4DX 위드 스크린X 포맷으로 보다 보니까 비행 장면에서 비행기 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변 풍경에 대한 그 전경을 한번 훑어주는 거 이런 그렇죠. 게 전시야각으로 보이니까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넓게 보여주고 싶은 볼에서는 확 보여주고 집중하고 싶은 볼에서는 이걸 딱 꺼주니까 집중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우주에서 이제 싸우는 장면은 넓은 우주 광활한 우주에서 이 캡틴 마블이 혼자 이렇게 유영하면서 뭐 다 발라버리는 그렇죠. 그 느낌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고 4DX 자체도 뭐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었지만 뭐 향기부터 모션 체어, 뭐 효과 열기 등 충분히 넣을 건 다 넣었기 때문에 같이 즐기시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마블이 인피니티 워에 들어가면서 조금 나아졌던 빌런의 역할 부분이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마블 초창기 시리즈의 빌런들처럼 좀 소비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위협적이고 강력해야 되는 이 적이 중반부부터는 우스워져요. 그래서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로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오갤에서 결국엔 요단강을 건너게 되니까 네. 이번에 빤스런 하는 거 정도는 그냥 뭐 어차피 나중에 뒤질 놈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주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태로 나중에 나오면 진짜 모양새가 별로겠다. 개그캐로 지나가려나? 뭐 이런 생각 정도밖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초반에 분위기를 많이 잡았고 코믹스 팬들한테도 이 캐릭터들이면은 앞으로 난장판이 나겠다 싶었던 이 스크롤 자체를 상당히 비트는 시도를 하면서 얘네 이러면은 뭐 다음에 뭐 그게 없겠네?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다소 허탈해지는 그러니까 정말 이 작품만을 위해서 애들을 소비성으로 캐릭터를 쓰다 보니까 그 다음이 좀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게 조금 기분이 빠졌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는 끼워 맞추기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끼워 맞추기 이상의 것은 뭐 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인피니티 워보다 예산이 적었는지 아니면 적었겠죠. 인피니티 워에 그렇죠.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여기에는 다소 신경을 조금 덜 쓴 건지 몇몇 장면 예를 들어서 캐럴 댄버스가 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장면이나 하이라이트인 그 우주 씬은 3D 느낌이 물씬 나서 이게 예전에 드래곤볼 볼 때 드래곤볼도 2D로 막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3D로 훅 나오면은 오씨 뭐야 이럴 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사람이 막 나오는 듯 하다가 갑자기 뭐 거의 게임 화면인데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 잘 모르게 교묘하게 하는 게 영화잖아요. 근데 맞아요. 딱 봐도 딱 그래픽이네. 브리라스니 맨 마지막에 날아가는 장면도 너무 이거 너무 쓰신데. 그러니까 이게 스파이더맨 보면서 우리가 특히 인피니티 워에 나오는 스파이더맨 보면서 이 캐릭터가 안에 슈트 액터가 있다고 생각하지 풀 3D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풀 3D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영화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아쉬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하고 이거하고 같은 영화인가 싶기도 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뭐 이게 이런 상태로 인피니티 워가 그러니까 엔드 게임이 네. 이런 상태로 진행되면은 조금 이제 다시는 아카데미 기술상에는 이제 네. 후보에도 못 오를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흥미로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흥미로웠던 부분은 일단 마벨에 대한 존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비적 부비적에서 저희가 마벨에 대한 역사 그리고 캡틴 마블이 이후에 어떻게 건너왔는지 이런 것들을 탄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봤었는데 강인한 남성 혹은 강인한 젊은 여성이 주를 이루었던 마벨이었기 때문에 뭔가 물론 예상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에 좀 흠칫 놀라긴 했어요. 내가 또 낚였구나. 내가 그럴 줄은 알았는데 또 낚였구나. 어쨌든 속이 넘어간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좀 놀라웠고 그리고 이제 스탠리에 대한 영상도 빼놓지 않고 갔다는 점인데 일단은 앞에 이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10주년 오프닝 그런 것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탠리만을 위해서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오프닝 영상을 또 틀어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시작하자마자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대부분 관객석이 술렁거렸죠. 네 맞아요. 네. 너무 감동적이고 사실 너무 앞에 임팩트가 그렇게 커버려갖고 뒤에가 또 흘러간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보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4DX with 스크린 X로 이제 보고 왔는데요. 일단 공중 액션에서는 탁월하게 그려졌어요. 이제 캡틴 마블의 후광이 이 열 처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뒤에서 이제 뜨거운 바람으로 이제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끝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열기가. 그런 상황에서 앞에서 바람 때려주죠. 스윙체어 해주죠. 하니까는 뭔가 우주 진짜 유영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액션씬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주로 나가면서는 스크린X가 이제 쫙 펼쳐지는데, 이게 공간이 넓잖아요. 네. 원래는 2D로만 보면은 이 캡틴 마블만 사실 잡혀서 그 사람만 집중하게 돼 있는데, 광활하다 보니까 저 우주에서 어떤 히어로가 싸운다라는 느낌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린X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들이 좀 많았어요. 짧게 네네. 좀 많이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캐릭터들의 낭비였어요. 네. 이 영화에는 주요 캐릭터 외에도 욘록, 로난, 코라스, 미네르바, 콜슨 등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난 과거의 빌런들과 마찬가지로 스토리에 굉장히 소모적으로 쓰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코라스는 2마디 정도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뭐하러 나왔나 싶을 정도로 의미 없는 출연과 제 등장에 전체적인 영화의 완성도를 좀 낮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로난이나 코라스 같은 경우에는 고담이 말한 거를 격하게 느꼈는데, 콜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가웠고 그 짧은데 그나마 존재감이 좀 확실했던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콜슨 요원이 이 스크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닉 퓨리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딱 좋게 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외의 장면에서는 저는 왜 나왔나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도 저는 보내주거나 뭐 이렇게 하던 장면들,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모든 상황에서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그런 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CG였습니다. 아하. 슈프림 인텔리전스에 접속하는 이제 캐런 댄버스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이 CG가 마치 서태지 테이크 원 본 듯한 CG였거든요. 진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 꾸물꾸물 막 액체 같은 게 올라오는데 아주 CG가 허접합니다. 뭔가 이질감이 되게 느껴졌는데, 퀄리티가 되게 고르지 않았고 분산 투자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몇몇 부분들은 굉장히 또 대단한 CG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몇몇 부분들에서는 되게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CG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면 만드는 제작사가 마블이잖아요. 네네. 마블이 아니었는데도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 근데 마블인데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너무 엔드게임에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주인공 브리 라슨과 주드 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은 너무 전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바보 캐릭터인 토르와 스타로드, 그리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토니 스타크, 그리고 인간보다 더 강한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는 뭔가 로켓 같은 뭔가 개성이 있는 캐릭터들이 마블에서는 주인공을 맡고 스토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 치고는 이 두 캐릭터는 너무 평범한 생각과 평범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고, 이 캐릭터들이 너무 평범하다 보니까 닉 퓨리나 구스가 더 활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주드로는 아까 정크가 말했던 것처럼 개그캐로 끝나버렸어요. 이런 거는 좀 주드로인데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그 주드로인데 이렇게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캐릭터가 너무 매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성 인권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여성 히어로 단독 영화이기도 했고, 마블에서 강인한 여성을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를 내세웠는데 거탈난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블랙팬서 때도 이제 흑인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거탈났다, 제가 그런 얘기를 블랙팬서 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똑같은 기조를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릇된 인권 인식에 대해서 엿을 매기고 머리를 써서 혹은 드라마적으로 깨달음을 주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똑같은 방식인 힘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깊이가 굉장히 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오락 영화라고 해도 메시지가 있긴 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선이 2000년대를 넘어가지 않았다. 좀 더 발전적인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아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 얘기인데, 감독인 애너 보든과 라이언 플렉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어벤져스 4의 중간의 역할을 작업하는 거는 잘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단독 영화로서 가져가야 할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영화의 메시지, 캐릭터들의 남발 출연 등 뭔가 영화를 완성도 있게 만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거지만 이 마블은 예전부터 유명 감독이 아닌 좀 중고 신인을 기용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캐릭터를 가장 잘 살려줄 감독들을 좀 모집을 하는 기조를 보였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유명 감독이 하는 것과 유명 감독이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이를 요즘에 계속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미가 어중간해요. 그러니까는 잘 만들던 영화의 감독이었으면 또 잘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못 만들던 감독이 잘 만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어떤 메시지성을 되게 깊게 가져갈 수도 있었던 부분을 좀 심어놓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얕았어요. 그냥 오락 영화인데 요 정도만 꺼내면 돼 이렇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 이 정책을 하루빨리 마블에서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장르적으로 더 빛낼 수 있는 감독들을 기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더 할 말이 없군요. 네, 왜냐면 저는 찬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니까 그렇죠. 제가 또 부정하기 싫으니까. 또 이쪽 네. 정크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신인 감독을 또 기용할 수 있는 또 발판이 마련이 되거든요. 뭐 그런 그렇죠. 라이언 쿠글러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발굴이 되는 건데 홈커밍의 조나츠나 뭐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장점이 있는 부분과 이제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단점을 좀 더 크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떡밥 몇 개를 그 아, 를 네. 원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 이 떡밥이 어디서 궁금합니까? 네. 아, 그러니까 뭐 대단한 떡밥은 사실 없는데 아, 그냥 예. 정리만 했어요. 아, 예. 네, 뭐 이미 또 다른 채널에서 보고 오신 분들 많겠지만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예. 일단 고담이 얘기한 대로 오프닝에 스탠리에 대한 추모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어벤져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 캐롤 댄버스의 그 비행기에 붙어있던 그 문구 캡틴 캐럴 어벤져 댄버스라는 네, 그렇죠. 거에서 어벤져를 따와서 이제 어벤져스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닉 퓨리가 만들게 되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이제 그의 눈이 11월 당시만 해도 이제 막 캡틴 아메리카와 대화 중에 뭐 이렇게 막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은 뭐 그런 안일함 때문에 난 눈을 잃었네 딱 이랬는데 그런 안일함이 고양이에 대한 방심 때문에 그렇죠. 네 눈을 잃었다라는 뭐 그런 게 나오면서 집사들이 흔한 고통이죠. 뭐 엄청난 근데 그 한 방이 되게 큰 한 방이었다 네.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캐롤 댄버스의 친구 이제 마리아 램보의 딸 모니카 램보가 이제 원래 코믹스에서는 2대 캡틴 마블 그렇죠. 네 그리고 캡틴 마블의 정체성 이후에는 다른 이제 히어로로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컬러의 부분을 논의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니카랑 캐롤이랑 뭐 우리는 같은 편이지 하면서 이제 막 그 옷 색깔 변하는 걸 얘기할 때 중간에 완전히 그 캡틴 마블 컬러로 바꾸기 전에 이제 하얀색 초록색 옷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원래 오리지널 캡틴 마블의 컬러 배색이에요. 흰색 초록색. 그래서 그게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로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언급되는 게 감사할 정도로 비중이 없다. 네, 여러분들 뭐 갸오겔 뭐 이런 거 생각하고 로나는 생각하시면 전혀 안 되고요. 네, 뭐 그 분장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건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캡틴 마블의 힘의 원천이 이제 테스렉트를 통해서 만든 코어에서 넘쳐난 힘이 그녀가 흡수하게 되면서 지금의 캡틴 마블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녀가 뭐 테스렉트와 어느 정도 유사한 힘을 낼지 모르겠지만 뭐 다양한 힘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어벤져스 4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테서렉트의 행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거 뭐 이렇게 막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막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1에서 네. 레드 스컬이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떨구면서 빙하에 같이 이제 캡틴 아메리카랑 묻히죠. 푹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토니 스타크의 아빠 하워드 스타크가 그쪽에서 캡틴 아메리카를 찾던 도중에 이 발견하죠. 테스렉트를 발견하고 쉴드에서 보관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협력 기관인 페가수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나왔던 그 캐롤 댄버스가 소속됐던 페가수스 자체가 원래 쉴드의 협력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어벤져스 1 때는 편집이 돼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됐는데 나오긴 나오죠. 네. 막 뭔가 연구하는 것 같긴 나오는. 그렇죠. 그 같이 연구단지에서 연구하던 양반들이 페가수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초창기에 이 로슨 박사에 의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캡틴 마블이죠. 캡틴 마벨. 그래서 캡틴 마벨이 광속 엔진을 이걸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이 욘록에 의해서 빵 하면서 캐럴 댄버스의 사건, 지금 이제 캡틴 마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요 일련의 사건이 있으면서 몰래 그 남은 스크럴 종족들이 지구 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구스가 이걸 삼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쿠키 영상에서 구스가 도로 뱉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닉 퓨리가 잘 수습을 해서 토르 1편 마지막에 딱 쿠키 영상에서 따단 로키한테 보여주게 되면서 이 어벤져스 1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벤져스 1 이후부터는 라그나로크의 이제 그 어벤져스 1에서 사건이 정리된 다음에 요게 아스가르드에 갔다가 아스가르드에서 로키가 그거를 몰래 망하기 전에 세볐는데 이제 인피니티 워에서 한 방에 넘겨주고 다이. 그러면서 지금은 타노스 손에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튼 동안 왜 지구에 수많은 위기가 닥쳤는데 왜 캡틴 마블은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스크럴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와 그 다음에 크리 종족과의 전쟁이 계속 있었다. 반대편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런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삐삐는 우주까지 통한다. 캡틴 마블이 개조를 해줬다. 네네네. 그리고 조금 많은 분들이 웃는 포인트였는데 원래 이제 인피니티어에서 이게 어머니 하고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한테 쓰려고 했다는 것도 조금 웃긴 포인트였죠. 여기까지인 거죠. 자, 그러면은 캡틴 마블의 감상평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모두의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황금 열쇠. 이게 황금 열쇠다. 네네네네. 네. 3점 드리겠습니다. 3점이요? 네네. 잠깐만요. 제가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씹어놓고 너보다 높으면 좀 이상하잖아. 3점 재밌게 준 건데 나는. 그래요? 갈팡질팡. 내가 안시성을 너무 높게 줬어.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자, 입을 힘으로 막아봤자 생각은 변하질 않는다. 2.9점 드리겠습니다. 바꿨어요. 저는 이게 3.2점이었다가 조금 낮춘 거거든요. 저 3.2점이었다가 너무 많아졌나요? 아니 뭐 반올림하면 비슷해요. 이게 느낌이 다른 건데 저는 3점 정도 붙으면은 그나마 이제 재밌는 거. 저는 왜냐면은 4점대로 들어가면은 거의 명작들밖에 이제 4점 이후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요 3점대면은 후하게 준 거다. 그래요. 네네네. 자, 캡틴 마블을 저희 봤는데요. 이제 한 달 뒤에 엔드 게임이 있습니다. 엔드 게임 때는 저희가 또 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무비적 부비적에서 예측한 게 맞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고.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망했어.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